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전무한 건데요. 그야말로 허경영 따라하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날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부르죠. 이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4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은 중요하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등에 관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현금성 지원 대폭 확대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입니다. 여기서 그럼 재난기본소득이란 뭘까요? 우선 여권이 다가오는 총선의 공약으로까지 검토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해가지고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자는 정책입니다. 여기 이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이 경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시적 고성격으로 전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주장하고 있죠. 만약 100만 원 정도를 1인당 그렇게 지급한다 그러면 5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걸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의 포용국가비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이 저소득층 2,45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씩 약 12조 2천억 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그런 구체적인 안을 총선 전에 추진하자는 계획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이라는 명제에 밀려가지고 아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원 또는 100만 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로 인한 정책 효과가 어떠한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지급 대상을 따로 정하지 말고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시급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는 빠르게 유축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추리기 위해서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예 지급 대상을 가리지 말고 곧바로 지급하자는 거죠. 여기서 즉각이라는 의미는 산물중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왜 문제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51조 원이라면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인데요. 이걸 검토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죠. 분명한 것은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일본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10년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전 국민한테 현금을 살포한 바 있는데요. 완전한 실패였음이 이미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외출마저도 삼가하는 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국민들이 외출해가지고 식당에 가고 백화점에 와서 물건을 사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으로 빚을 갚는다든지 일단 저축을 해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주장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더더욱 큰 문제는 5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기본소득 금액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핀란드에서도 이미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 혜택을 늘려봤더니 국민들이 그 일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생산도 줄어들고 이건 곧 소득 저하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은
재정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소득제도는 재정과 금융을 통해서 무한정으로 쏟아붓는 그런 것인데요. 그 결과는 결국 국가의 총체적 파탄으로 귀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꼼수 부리지 말고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제 도입, 이 잘못된 정책과 규제가 가득한 반기업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경제 흐름이 왜곡되고 근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우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은 취약층 지원을 위해서는 이미 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것부터 집행해야 되고요. 또 지금 500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들을 차분히 집행 가야죠. 더 근본적인 건 뭐냐?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부터 시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이 죽으면 국가도 죽습니다. 당장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지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헬리콥터에서 현금 살포하는 방식의 파퓰리즘이 아니라 기업들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당장 감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금을 줄이자는 거죠. 우한 코로나 사태로 가장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정책부터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경제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이러한 근본적 대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위기의식이 아예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주말에 뜬금없이 방역이 최선의 경제정책이라 그러면서 신속히 방역에 성공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6일날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요. 여러 우려를 내놓으면서도 뭐라 그랬느냐. 경제 펀더멘탈과 금융 시스템 건전성 모두 양호하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핵심들이 저따위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보다는 그저 돈 뿌리는 파퓰리즘이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인 미국마저 이 우한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면서 금리를 제로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글로벌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된 한국은 그저 낙관적 전망만 하면서 근본 대책에 손을 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좌파 정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기업 활력을 높이는 과감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필요한 현금 살포 시기의 파퓰리즘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지 실물 위기가 금융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이 재난기본소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당장 다가오는 4월 총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는 정체되어 있죠. 그야말로 침체되어 있고요. 경제마저 활력을 잃어가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패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돈 뿌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무상급식 문제로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이슈를 돌리려고 그런 겁니다. 뭘로 돌리려고 그러냐? 기본소득 100만 원이라는 화두로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해가지고 통합당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거죠. 문 대통령이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당장 재난 기본소득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선거 국면에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날 김경수 지사의 주장대로 국가에서 100만 원씩 퍼주겠다는 것은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세금을 어차피 걷어야 되니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용 현금 살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 세금 풀어서 표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올랐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세금 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100만 원씩 나눠주기 이런 정책은 결국은 허경영 따라하기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만든 허경영, 이미 20살 이상의 성인한테 매월 150만 원씩 배당금을 주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허경영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이런 주장도 했었죠. 출산수당 3천만 원 지급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허경영 말대로 지방자치단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 수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출산수당 지급하고 있죠. 허경영은 또 만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건국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죠. 2014년 노인대상 기초연금이 도입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5만 원이 올라가지고 25만 원 지급되고 있죠. 여기에 이런저런 그런 그 세금 주도 일자리를 노인들한테 만들어 가지고 연 1조 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허경영 주장하고 뭐가 다릅니까? 허경영의 국민혁명 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 전군 모병제 확대를 공약했는데요. 이걸 민주당도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의 수준이고요. 문재인 정권의 한계입니다. 하다 따라할 것이 없으니까 허경영까지 따라하는 겁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재난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이 기본소득제는 우리 아들, 딸들만 등골 휘게 만드는 최악의 파퓰리즘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0대, 30대 청춘들한테 표를 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허경영 당하고 합당하세요. 그리고 허경영을 이념적 지도자로 모시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걸 빼다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심지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다시 고무신에 표 찍어주는, 그러니까 60년대 선거 그랬지 않습니까? 고무신 하나 주고 표 찍어주고 그런 60년대로 돌아가는 그런 선거를 2020년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